떡국 렛츠고. 오늘은 제목에서 말했다시피 라면보다 쉬운 떡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후딱 뾰로롱 하고 지나가니 눈 크게 뜨고 갈게요. 다음번엔 엄마 떡국을 먹을 것을 기대하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쉬운 방법은 요즘 마트에서 파는 사골곰탕 있죠. 그거랑 떡만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심지어 가격도 싸요. 1인분이면 그게 최고죠. 마트표 사골곰탕이 없다면 끓는 물에 소고기 다시다 넣으세요. 아주 간단하죠. 이게 라면보다 쉬운 떡국이 비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농담이고요. 일단 칼과 도마를 준비하고, 첫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고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떡국에 소고기 3-4개 들어가 있으면 참 맘상하죠. 떡 하나에 고기 하나는 되어야. 소고기의 부위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만약 힘줄이 조금 있는 질긴 부위를 사용하실 거라면 조금 오래 끓여주면 그만입니다. 소고기를 약 1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본인의 취향대로 잘라주세요. 저는 소고기 불고기감으로 250g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저 정도면 4인분 정도 되는데 저는 육수를 많이 만들고 소분 냉동에 두고 꺼내 먹을게요. 고기 단면을 한번 보시죠. 웬만하면 불고기감으로 하세요. 그게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저렇게 손질하기도 편하고요. 다음은 파입니다. 파는 한 뿌리를 사용하는데 파란 부분은 떡국에 없는 파랑을 담당하겠습니다. 네, 토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얀 뿌리 부분은 파의 단맛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감칠맛과 풍미가 확 좋아지죠. 뿌리 부분은 국물을 우려내겠습니다. 그 말은 뭐다? 하얀 뿌리 부분은 대충 큼직하게 썰어 넣어도 된다. 정말 그냥 팡팡 썰어 넣어도 됩니다. 저렇게요. 더 크게 썰어도 되고요. 쉽죠? 다음은 토핑용 파인데 이건 얇게 썰수록 보기 좋겠죠. 근데 만약 나는 토핑 따윈 상관없다, 파 토핑? 그딴 건 있어도 걷어낸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겠죠. 만약 난 인스타에 설날 아침 나를 위한 음식, 이러한 감성이 필요하다면 토핑이 아름다우면 좋겠죠. 여기까지 했다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카메라 앵글을 잘 잡고 국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팁인데 불을 켜기 전 옆에 물을 미리 한 컵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기름에 고기를 볶을 건데 순식간에 탈 수도 있거든요. 만약 1인분만 할 거라면 더욱 빨리 탑니다. 식용유 1스푼과 참기름 1스푼을 넣습니다. 기름을 섞는 이유는 참기름의 고소한 향은 필요한데 참기름은 발열점이 낮아요. 식용유는 섞어서 참기름을 진정시키는 진정제 역할을 합니다. 불을 켜고 고기를 투하합니다. 그리고 하얀 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불은 약하게 달달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은근 잘 모르시는 팁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시는 주걱은 냄비에 저렇게 잠깐 꽂아주시면 편리해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약한 불로 저렇게 달달 볶아주시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고기 해 먹을까?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바로 그때 준비해 두었던 물을 붓습니다. 물이 너무 작다고요? 네, 맞아요. 일부러 물을 적게 부었어요. 더 적게 물을 부어 고기에 효과적으로 육수를 뽑아낼 뿐만 아니라 저 상태에서 간을 하여 고기도 더욱 맛있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간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떡국 같은 국에는 국간장을 쓰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만, 근데 혹시 집에 국간장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진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진간장 밥숟가락 1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액젓입니다. 아무 액젓이나 상관없어요. 역시 1스푼 넣어줄게요. 액젓은 많이 넣으면 꾸릿꾸릿한 냄새가 많이 나니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그리고 국간장 대신 진간장을 사용하였으니 맛소금을 반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1스푼 넣겠습니다. 만약 지금 간을 보시면 당연히 짭니다. 추가로 물을 넣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육수는 끓이기만 하면 되고요. 저기에 물을 넣고 떡을 넣으면 끝이죠 뭐. 그럼 육수가 맛있게 우러나는 동안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바로 계란입니다. 맞아요, 계란 지단을 만들 건데 사실 떡국 끓이는 것보다 토핑 만드는 게 더 귀찮아요. 그래서 황백지단 역시 인스타 감성을 원하시는 분만 하고요. 그냥 맛만 있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계란을 풀어 넣고 지단도 올리면 더 맛있겠죠. 일단 황백지단이기 때문에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야겠죠. 한 개만 해도 1인분 지단은 충분합니다. 황백지단의 포인트는 맛보다도 색깔입니다. 사실 색이 조금 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적당히 계란을 숟가락으로 풀어주시고 팬에 기름을 약간 넣은 후 키친타올로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흰자를 부어 붓겠습니다. 팬을 돌리고 돌려 얇게 펴주시고 얇으면 굳이 뒤집지 않아도 돼요. 도마에 덜고요. 이제 노른자를 굽습니다. 참고로 아까 끓이던 육수는 가스레인지로 옮겨 잘 끓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역시 팬을 요리조리 굴려 얇게 펴주세요. 다 되었으면 도마에 덜고요. 잊지 마세요. 오버쿡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 덜 익히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래야 색깔이 이뻐요. 적당히 계란이 식으면 돌돌 말아 얇게 자르겠습니다. 느낌 아시죠? 그 고급 한식당에 가면 나오는 비주얼, 그런 느낌으로 얇게 잘라주세요. 노란 지단도 똑같이 자르겠습니다. 지단을 만들 때 물을 넣는 레시피도 있는데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렇게 이쁘게 잘리지 않거든요.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나 좋은 칼이 있으시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만원짜리 칼을 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3가지 토핑을 만들었어요. 이쁘죠? 이제 육수를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적당히 끓었다면 이제 물을 넣을게요. 드시는 양에 따라 1인분의 기준이 다르죠? 1인분에 500cc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리터를 넣을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기, 물, 소금, 액젓, 간장 다 때려 넣고 30분쯤 끓여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귀찮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맛에는 한 10%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왕 먹을 거 떡만둣국을 할까요? 당연히 만두도 직접 만들면 맛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만두는 그냥 냉동 먹읍시다. 너무너무 손도 많이 가고 실제 요즘 냉동만두 정말 너무 맛있어요. 가성비 생각합시다. 오늘 제가 넣을 만두는 봉원 개성 김치 왕만두인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물론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만두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떡만둣국 또는 만두라면 끓이실 때 만두 속이 터져 속 터져 보신 적 많죠? 이렇게 속이 터져버린 지저분한 국물을 만들어 보시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깔끔하고 깨끗한 국물을 더 좋아하실 겁니다. 속 터지지 않는 만둣국을 끓이시는 꿀팁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물을 조금 뿌리신 후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려주세요. 아시죠? 너무 많이 돌리면 만두피에 수분이 다 날아가 딱딱해집니다. 꽝꽝 얼은 만두가 뜨거운 국물과 갑자기 만나면 만두피가 터져버립니다. 만두를 절반 정도 익힌 후 끓는 물에 넣으면 잘 안 터져요. 1인분에 만두 2개 정도 넣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정해진 건 없으니 더 넣고 싶으시면 더 넣으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1인분을 덜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잔뜩 끓여놓고 식힌 후 소분하여 지퍼백에 냉동시다가 드시면 편해요. 떡국뿐 아니라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묵국 등 웬만한 육수로 활용하셔도 다 잘 어울리는 만능 육수입니다. 이제 떡을 넣어볼게요. 한 줌 정도 넣겠습니다. 뭔가 부족할 듯하여 조금 더 넣을게요. 그리고 데운 만두도 넣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라면처럼 익히기만 하면 끝이죠. 쉽죠? 계란을 육수에 풀기 위해 젓가락으로 대충 풀어줍니다. 계란도 한 개 정도 풀 거면 저렇게 컵에 하시는 게 편하고 좋아요. 떡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다 익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을 보세요. 저는 약간 싱거워서 간장을 조금 더 넣겠습니다. 간장은 많이 넣으면 국의 색이 변하니 소금으로 간하셔도 됩니다. 먹어보고 감칠맛이 너무 부족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고기의 양보다 물의 양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소고기 다시 다 넣으시면 됩니다. 치트키가 있는데 뭘 망설이시나요? 자, 이렇게 떡이 떠오르고 국이 팔팔 끓는다면 계란을 넣어주세요. 잊지 마세요. 팔팔 끓는 넣어야 부드러운 계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젓지 마시고 그대로 불을 끄셔도 됩니다. 국 잔열로 충분히 익으니 걱정 마세요. 그러면 저렇게 얇은 실처럼 맛있는 계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다 되었네요. 그릇에 덜어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았던 지단과 파로 토핑하여 보겠습니다. 후추 약간 뿌리고요. 마지막으로 김가루로 마무리할게요. 사실 다른 건 다 옵션이어도 저 김가루는 넣으면 훨씬 풍미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정말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인스타 감성 나오나요?